이번 시간에는 원리셈판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12하의 뺄셈을 단계별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봅시다. 원리셈판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만 살펴봅시다. 가장 큰 장점은 십진법 원리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교구라는 점입니다. 수와 셈이 추상 개념이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리셈판은 개념과 원리에 따라 조작하면서 가르치니까. 두 번째, 교사나 엄마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며 가르치기가 쉽고 아이들은 이 설명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세 번째는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에 따라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놀이처럼 반복 연습해 가지고 능숙해집니다. 즉 연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조금만 꾸준히 연습하면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심산을 합니다. 암산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원리셈판 하나로 5, 6, 7세 유아부터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교구 학습이 좋긴 좋은데 너무나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면 각각의 조작법을 익혀야 하죠. 원리셈판은 하나로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 개념과 원리를 교과서와 똑같이 조작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게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원리셈판의 장점을 활용한 단계별 학습법을 알아봅시다. 크게는 4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첫 번째 이해단계, 2 연습단계, 3 심산단계, 즉 암산단계예요. 4 필산단계를 거쳐서 계산력을 완성합니다. 필산단계가 되면은 원리셈판이 없어도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목표죠. 6 빼기 2를 예로 들어서 12와 뺄셈의 단계별 학습법을 살펴봅시다. 이제 6 빼기 2의 1단계는 개념 이해 단계로 선생님 따라하는 단계죠. 똑같이. 자,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6 빼기 2를 해봅시다. 또는 사과 6개 중 2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면서 원리셈판을 조작하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아랫셈판에 6을 이렇게 넣고 기준대에 6을 붙이는 게 놓는 거예요. 이 빼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올린 6에서 이만큼 세어서 이만큼 이걸 이렇게 빼고 3 원리셈판 R을 셉니다. 이제 기준대에 남아있는 것을 세면 됩니다. 1, 2, 3, 4니까 답이 4죠. 그러니까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사과 6개 중 2개를 먹었습니다. 사과 몇 개가 남았을까요? 먹고 남은 것을 구하는 구전 상황 뺄셈 이야기 문제를 봤죠. 예를 들어서 이제 9차 상황, 없어지지는 않는데 차이를 구하는 상황. 접시에 사과 6개와 배 2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몇 개 더 많은가요? 이렇게 물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데 차이를 구하는 상황을 뺄셈을 해볼 수 있겠죠. 6 빼기 2를 해야 되죠. 또는 이제 비교 상황. 6보다 2 작은 수는 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6 빼기 2를 해야 되죠. 똑같은 6 빼기 2를 이렇게 다양하게 개념이 있는 이야기 문제를 제시하면은 뺄셈은 여러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6 빼기 2의 2단계는 계산 연습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6 빼기 2는 이와 같이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이제 혼자 학습할 때는 아이가 수식을 말하고 이제 두 번째 아이는 1단계에서 배운 대로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에 넣으면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즉, 6 빼기 2는 6을 넣고 원린 6에서 2를 세워서 뺀 후에 셈판을 셉니다. 몇이죠? 답이 4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은 수식만 말하고 아이가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으로 계산 연습을 합니다. 6 빼기의 세 번째 단계는 심산 단계입니다.
즉 암산 단계죠. 선생님이 수식을 6 빼기 2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가 원리생판으로 심산을 합니다. 심산 1단계는 원리생판에 6을 넣고 바로 답합니다. 답 4. 심산 2단계는 원리생판을 사용하지 않고 원리생판을 보면서 답을 말합니다. 답 4. 일정 기간 2단계로 꾸준히 하면은 어느 순간에 원리생판을 놓기도 전에 답을 말하는 때가 옵니다. 이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심산을 촉진하려면 심산 1단계와 2단계를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럼 촉진됩니다. 원리생판이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6 빼기 2의 네 번째 단계는 필산 단계입니다. 계산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리생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놀이처럼 원리생판에 놓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심산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원리생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뺄셈의 개념이나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학습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한 대로 다 돼요. 계산이 생각한 대로 다 된답니다. 원리생판을 조작하며 놀이처럼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지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진해서 원리생판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아이는 원리생판을 조작하며 계산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리생판의 놀라운 학습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